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2,000선을 지지하며 마감될 모양인가 봅니다. 어제 석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단기 과열 부담 그리고 재정절벽 우려감에 장중에는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현재 1,999포인트로 2,000포인트 1포인트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장중 매도하던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8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소폭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다면 1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건데요. 어제 최고가를 보여주고 장중에는 1% 넘게 내렸었던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153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재정절벽 우려감은 또 여전하기 때문에 연말 증시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전일 3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오늘은 1,980선까지 밀려나며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최근 상승 기조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으며 증시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오전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섰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삼성전자의 장중 사상 최고가, 여기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0%의 내림세 보이면서 19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외국인 오늘 소폭이나마 현재 90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12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역시 현재 892억 원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의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반면 기관은 98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오늘 약세로 장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장초반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인데요. 0.21%의 오름세 보이면서 4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6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29억 원, 외국인이 17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던 환율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또다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우려감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70전 오르면서 107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장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0.13%의 약 9억 원에서 거래되면서 153만 1,00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오전장에서는 이 하락 흐름 보였는데 이내 강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만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약 보합권, 신한지주는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2%대의 강세 흐름 지속하면서 현재 27,650원에 장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35%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홈쇼핑 오전장에 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4.42%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26만 3,900원에, 파라다이스가 2%에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면서 현재 17,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주당 2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는 1.30%의 오름세가, GS 홈쇼핑 역시 강세 흐름 좋은데요. 3%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현재 14만 5,400원에, SFA 역시 좋습니다. 5%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47,550원에 장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 역시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강보합권, 현대증권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대신증권이 1.72%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9,450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 보는 모습인데요. 우리들제약이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1,110원에 우리들생명과학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위노바와 유성 TNS 역시 4% 이상 5%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상승 흐름 보이던 박근혜 테마주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동반 내림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와 비트컴퓨터가 3% 이상의 내림세가 신우가 현재 7% 이상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 역시 3.42%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3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 인터넷의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두 주가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현재 3.61%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9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네오이즈 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은 급락이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7%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주당 950원씩 빠져 현재 12,3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건설이 90% 이상의 감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한일건설 현재 주당 155원씩 밀리면서 895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승화명품건설이 지분 매각 진통에 연일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을 키워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주당 365원씩 밀려 승화명품건설 현재 2,095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이 사거래일째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가 STX 페노션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 키우는 모습인데요. 현재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주당 290원씩 올라 4,28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가지방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뇌성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한가 나타내는 RNL 바이오 주당 510원씩 올라 3,94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하제약 주가가 미국계 다국적 제약기업인 알부겐으로부터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현재 주당 5,500원씩 밀리면서 31,300원에 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봉이 무상증자 발표를 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23%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주당 500원씩 올라 4,28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가 코스피 200 종목에 추가되면서 연일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주당 5,600원씩 올라 81,1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단숨에 2,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그래도 2,000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현물을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선물 또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좀 매도를 보여주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전환이 돼서 현재 지금 100억대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한 1,800계약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은 어제 전일에 이어서 초반에 좀 조정을 받았던 거는 약간 이제 숨고르기 정도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파른 상승이라기보다는 2,000선을 전후한 약간의 좀 행보 구간이라든가 이러한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보여지는 그대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기관의 매도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억까지도 거의 늘어났는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IT 쪽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좀 LG 쪽에 대한 이러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이쪽은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도 매수세가 좀 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전기전자 매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쪽은 뭐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또 뭐 유통 쪽도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매수를 또 하고 있는 금융 쪽도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쪽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대신에 전반적인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쪽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의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그러한 흐름은 좀 전일의 강한 상승 이후에 전일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2,000포인트까지 넘으리라고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워낙 좀 어제 강하게 좀 상승한 이후에 약간의 좀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특징적인 업종은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전기전자 쪽을 좀 보자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약간의 또 숨고르기 지금 거의 뭐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보합권까지 회복이 된 상태인데 그런 삼성전자의 숨고르기 속에서 부품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주들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관련한 뭐 그런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 뭐 지속 관심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OLED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린 뭐 파트론이라든가 뭐 SMAC이라든가 그리고 뭐 OLED 관련해서 SFA, AMOLED 쪽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건설 쪽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뭐 삼성물산, GS건설, 오늘 대림산업도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성전자의 지분 한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지금 200조가 넘어가는데 삼성물산의 그 4%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8조 원이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삼성물산의 그 시총이 한 9조 원대입니다. 거의 뭐 한 90% 정도를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 해도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삼성물산의 그 상승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업종에 대한 그런 업황적인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는 좋다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흐름, 삼성물산의 종목의 흐름 건설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화장품 쪽의 종목들도 뭐 에이블 CNC라든가 코스맥스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화장품 이 종목만의 흐름이 아닌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이죠. 그 종목들을 보면 고가에서 거의 30% 40%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높았던 밸류에 대한 약간 부담이 좀 줄어든 그러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있어서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상태에서 성장의 스토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는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해드리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런 쪽도 뭐 계속해서 관심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보면 오늘 21선에 딱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493포인트.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IT 부품이라든가 아까 뭐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전자 결제라든가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IT 부품은 여전히 포함을 시켜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이라는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트레이딩 하는데 더 좀 맞는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귀로 이렇게 예측하고 행한다기보다는 눈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제시를 해드린 1975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1975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같은 전략을 저는 유지를 좀 하고 싶고요. 현금에 대한 비중은 한 20%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히 좀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IT에서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가 좀 오늘 좋지 못한데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여전히 그 매수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화학 쪽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뭐 그 시각도 똑같은 그런 유지를 좀 하고 싶고요. 철강에서는 뭐 현대제철, 건설에서는 삼성물산, GS건설 뭐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고요. 음식료 쪽에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 이런 대형주들은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유틸리티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또 흐름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종목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주 쪽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 게임 아까 밸류가 높았던 그러한 종목들이 밸류의 부담이 좀 줄어든 상태. IT 부품 쪽에서는 추세적인 부분이 여전히 좀 이상이 없고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한 부품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또 다시 2,000포인트를 향해 가기 때문에 뭐 증권주도 좀 편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이러한 쪽도 좀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현금 비중 확대 부분은 기존에 이제 1975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탈이 안 된다면 같은 전략으로 좀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후 시장 흐름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20% 정도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대형주 관련해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강했던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금일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대우증권입니다. 예.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증권주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예전만큼 크게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우증권 들고 계신 분들 매도 의견은 아직 안 드리고요. 목표가는 13,300원을 드리고 매수 대기자 같은 분들께서는 11,000원대에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오르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대우증권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전략까지 세워주셨고 오늘의 추천 종목을 받기 전에 지난주 종목이었죠. 고영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7%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AS 어떻게 해보실까요? 네, 우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만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시세를 내는 그런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5일선 기준으로 해서 계속 조정을 받더라도 마지막 선에서는 종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을 조금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 꾸준히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외국인까지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영 일단 기술적인 흐름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관에도의 외국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목표하신 가격이 32,000원, 이때까지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MD스테크입니다. 예. 동사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 전장화에 가장 앞선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자동차 분야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판매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현대 오트론이 출범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전장화 시장 확대 및 동사 MD스테크까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MD스테크 매수가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형우 대리님의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고영 따라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관심 종목 MD스테크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2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HSBC 홀딩스와 영국 마켓 이코노믹스가 공동 집계한 12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는 50.9로 지난달 50.5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PMI 지수는 지난달 13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선 데 이어 2달 연속 기준선 50을 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금융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그리스에 오는 3월까지 총 491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IMF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U와 IMF는 343억 유로는 그리스에 즉시 지급되며 나머지 차관은 2013년 1분기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3천 건을 기록해 당초 전망치인 36만 9천 건을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PPI 역시 전월 대비 0.8% 내려가 지난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출에서 1조 달러를 삭감했다며 기꺼이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은 세수가 동원돼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재정절벽 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현재도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 낙폭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재정절벽 우려가 계속 더해진다면 산타랠리는 불가능하지도 않을까 또 기대감이 많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구원님께서도 누누이 산타랠리 기대감은 낮추자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리 주셨지만 저희는 일단 산타 랠리에 대해서는 계속 중립적인, 어쩌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랠리라고 일컬을 만큼 어떤 지수 상승을 연속적으로 이끌고 집행해 나아갈 만한 좀 경기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미국의 3분기 성장률 2.7%가 턴어라운드가 아닌 시그널이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다소 노동이나 노동 고용이나 이제 소비 심리 쪽에서 긍정적인 경기 판단 지표들이 11월, 12월 동안에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추세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4, 4분기 성장률이 12월까지만 하여도 1.7% 예상되었었는데 최근 1.4%로 쭉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RB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는 당장은 좀 긍정적인 센티멘트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올해 말이나 길게는 내년 2월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 특히 유념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이끈 건 외국인의 든든한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인데 오늘 12거래일 만에 매도하나 싶었지만 현재 현물을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더라고요. 네, 팔자는 일시적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 외국인 자금의 극적인 방향성 전환을 자극할 만한 어떤 요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장기 추세와인지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자면 올해 말까지는 일시적인 게 맞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유동성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좀 한국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보여져 왔고요. 또 최근 그러니까 이 금주간 지수 상승의 원인이었던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매 점검을 해보았더니 투자 자금의 성격이 좀
좀 오랫동안 좀 한국에 머물러 있지만 단기 투자 성격이 지금 보이는 롱머니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 외국계 헤지펀드가 부크로징을 이미 진행을 했고, 이제 그 11월에 대규모 유럽계 자금 유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들어왔던 자금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설득력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 그 외국계 투자 자금 중에서 한 30% 차지하고 미국계 자금이 한 40% 차지하는데요. 이 총 70%에 달하는 유럽계와 미국계 자금이 연말까지는 어떤 좀 유출을 야기할 만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올해까지는 외국인은 계속 긍정적인 투자 방향성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더해드리자면 그 연초 이후에는 뱅가드 배치 그 변경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셀코리아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발견되고 그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도 일단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증시 그 전후로 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대선의 그 전후, 당장 그 전후 센티멘트는 관망세가 우세합니다. 또 2,000포인트 그 윗부분은 좀 두터운 매물벽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 좀 이렇게 대선과 같은 큰 이슈 앞두고 돌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대선 후부터 2월 또 3월까지는 이제 정책적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알 수 있지만 이제 3월까지는 이제 취임은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공백기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런 어떤 정권 교체라든지 이 대선과 같은 이런 이벤트는 단기적으로는 좀 지수 추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이 정해지고 정권이 정해지고 나면 이른바 테마주라고 부르는 그런 주식들이나 그런 쪽 중심으로 좀 투자가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새 정부에서는 보통 100일 인수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에 취임을 하고 그 후로 한 2, 3개월 후에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정책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때 좀 정책 이른바 정책 테마주 판가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경제 민주화 또 복지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춘다면 좀 투자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 고용 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간밤에 보여줬지만 재정 절벽 우려감이 시장의 상승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앞서도 그런 얘기를 다른 코너에서도 들어봤는데 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리서치 기관들에서 한결같이 금융시장의 약세라든지 미증시의 마이너스 결과를 두고 가장 큰 원인을 일단은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로 뽑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 재정 절벽 타결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은 같은데요. 하지만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 추세를 완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이라든지 그리스의 구제 금융, 또 차이나 리스크, 또 가계 부채 문제, 원화 강세 부담, 글로벌 수요 위축 그러한 숱한 악재가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고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의 불안한 이러한 자욱한 연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는 판단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최근 11월 16일 저점 1856포인트에서 어저께 2002포인트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였겠는가라고 반문을 해보면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접어든 것이 그러한
숱한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못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딛고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얘기를 듣지 않은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을 만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기관들의 분석만큼이나 시장의 위험 요인이 과연 됐었는지를 보면 전일자의 2000포인트를 두고 봤을 때는 위험 요인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만큼은 적어도 경제나 정책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은 증시 상승 에너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만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장세에 어떤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부담감은 존재하겠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레이딩과 전략을 펼쳐나가기에 해석의 관점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의 상승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일과 같은 경우에 오전장의 반락 정도는 상승에 대한 증시의 아주 상투적인 반락일 뿐이지 상승 에너지의 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50포인트 이상 최근까지 급등한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만기일 이후에 약간의 소폭의 반락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따라서 상승 에너지 소진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적절한 속도 조절과 함께 종목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상승 에너지가 충만하다면 연말까지 지수 어디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할까요? 문제는 지수의 상승 상단이 조금 막혀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긴 한데요. 2000포인트 전후에 넓은 박스권 형성을 할 가능성이 연말에 어떤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상승 에너지를 충만하기 위한 12월 달에 약간의 어떤 0.15 정도의 후퇴, 이 정도만 이상을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상승을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외국인 매도세로 증시가 짓눌려서 하방 압력 가중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외국인은 거의 바이코리아 수준의 강한 순매수로 증시에 불을 지펴놨고요. 실제로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부터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전일만 해서도 리서치 뷰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지만 실제로 오늘 외국인 오전장에는 매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수급의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셔야 되고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땡길 때 따라오지 못하면은 더 땡겨버릴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후발주자로 기관과 개인이 따라붙으면 또 매도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넓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공격적 추가 매수는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선물시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050포인트까지 열어놓으신다면 종목별 수익률은 5 내지 10% 구간에서 얼마든지 트레이딩의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고요. 관심 종목들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수급 주체별로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을 쌍끌이로 매도하는 종목들이 일부가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 같고요.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전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수익률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시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미국의 재정 절벽보다는 원화 강세가 한국의 가장 큰 직접적 수혜와 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과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해도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과 항공 관련주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오늘의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 웃돌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외국인들이 타겟팅해서 종목 헌팅을 했던 경기 민감주 섹터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6포인트로 낙폭을 장 초반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490포인트 정도로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시장의 포인트는 2000선이 저항 네.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왜 2000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일단 뭐 랠리를 지속적으로 왔는 와중에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가장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한 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프로그램 매수세였죠.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만큼 지금은 매수를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 네. 자체가 시장을 형성시켰다고 하면 지금은 다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내관입니다. 그래서 폭발 직전이라고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 자체는 당연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투신권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연기금까지 매도를 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분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조금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3분의 1 매도 전략 후에 쇼크버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익 실현은 빨리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하단 지지를 1970포인트 정도로 보시고 어느 정도를 랠리를 이끌어가는 장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이거든요. 유럽계 자금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중에는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돈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한국 증시에 돈이 들어왔는데 유럽계 자금은 특징상 좀 롱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를 단기간에는 분명히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이 상승 추세는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분위기가 좋았다가 지금 또 강보합의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IT 부품주 삼성전자 관련 업종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그리고 IT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낙폭이 심했을 때는 따라 붙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분위기 자체가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오늘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정도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시장 분위기가 녹아있다는 점을 꼭 착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큰 돈이 움직이기 힘든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시면 벌써 정권 교체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죠. 그만큼 오바마의 재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추가 지원 금융 협상을 했고 글로벌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결벽 이슈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재정결벽 이슈는 어차피 연말에는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 끝나자마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물량 자체가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대선을 끝나고 난다면 다시금 우리나라는 상승 기조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골라서 담아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무엇을 들고 오셨을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무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무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주와 맥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브랜드고요. 대신에 가장 유명한 거는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유명하죠.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원소주라는 부분 자체가 점유율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데이라고 그리고 화이트라는 브랜드로 바뀌었죠. 그만큼 지금은 점유율 자체가 무학에서 압권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예상 EPS 기준으로 우리가 PER을 한번 따져보신다면 지금 8.5배로 아직까지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관의 수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신권의 매수세죠. 투신권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바뀜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매집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매수가 자체를 어느 정도 잘 잡으면 수익률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120의 선 자체를 물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평선을 매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에서 12,700원 사이를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년회가 참 많아지는 연말이잖아요. 오늘 무학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총 4종목이었는데요. 코텍, 골프존, 서울반도체가 20%고요. ENF 테크놀로지 10% 담겨 있습니다. 네, 수익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텍이 5.2% 수익 중인데요. 세 종목 모두 다 일단 지난번에 비해 수익률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13% 수익이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지금 0.4% 정도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난주 주셨던 서울반도체는 아쉽게도 매수가 기회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편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코텍부터 차례대로 짚어볼까요? 예. 서울 반도체를 준비했는데 코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코텍도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텍이 또 가장 오래된 종목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 추세적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를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희망을 품고 종목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시장이 이렇게 코스닥이 안 좋은데 아직까지 이 1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투신권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미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3,700원대를 안 걸치고 다시 그냥 큰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23,500원에서 23,700원 사이에는 우리가 매수를 가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의 어느 정도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사회가 액면 병합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겠다. 그만큼 공매도 세력 자체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반도체 두 종목만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를 쉽게 달성할 수 있죠. 그만큼 시총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반도체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추세적인 반등은 벌써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그것을 여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연기금이 지금 바닥을 다져준다는 것은 지금 가격대보다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23,500원에서 23,700원까지 여전히 매수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ENF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가장 불안한 종목이기도 하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 수익률로 보시더라도 지금 다시 본전 단계로 내려왔는데 하단 자체만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자체를 한번 보실 때 11,5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롱텀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펀더멘털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변했죠. 실적에 대해서 주가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투자 철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바랄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수급적인 부분은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지금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신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였나요? 어떤 종목이었나요? 골프존인데요. 예,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이 거의 목표가 다 갔었잖아요. 예, 골프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네.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이익 실현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 실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팔면 소박이죠. 하지만 우리는 중박 그리고 대박을 노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손절은 짧게 대신에 이익은 극대화하는 게 저희 투자 철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는데 기관의 수급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바뀌는 과정이죠. 이런 수급 자체의 변화는 삼성전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전이고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기관의 매도세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 자체를 외국인이 받아줬죠. 그러면서 150만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눌림목에 해당될 뿐이지 연기금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네. 수급은 여전히 기관의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지금은 이탈하지 않는 한 좀 더 보유를 네. 하신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네.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오늘도 20일선에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20일선에 좀 데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강하게 반등이 온다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종목 편입에 나서야 되는 시기지 이 종목을 정리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기게 되는 종목들은 4종목입니다. 코텍 20%, 골프존 20%, ENF 테크놀로지, 무화기 10%씩인데요. 코텍은 현재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골프존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6만 7천 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고 ENF 테크놀로지는 손절 가격을 11,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무화학도 함께 대응해 보시고요. 참고로 화면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반도체 23,500원에서 24,700원까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말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